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지난 7일 환경부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자율에 맡기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정책 혼란과 함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고 예상되는 과제 그리고 해결 방안을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근식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정훈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규제 철회하는 정부 일회용품 정책 그리고 제주의 컵 보증금제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지금 해보자고 했는데 사실 우선은 뭐 이 얘기부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7일 날 있었던 정부 발표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우선 김정도 국장님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얘기 시작해 볼까요? 짧게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충격적인 날이어서 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사실 좀 그렇긴 예상하셨던 하지만, 내용인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자원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나 좀 관심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설마 일회용품 규제를 후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철회까지 얘기가 나올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요. 특히 종이컵 같은 경우에 설마 그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99% 이상의 활동가들은 전혀 예측을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발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충격이 상당히 크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이게 컵 보증금제 정책 추진의 입장에서 또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11월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규제 완화 조치는 매장 내에서 사용 금지된 일회용 종이컵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계도 기간을 이렇게 네. 늘려놓은 거거든요. 지방정부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상반된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어떤 부담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이 일부 허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데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주님,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되게 의외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한시름 던 게 있어요. 아무래도 그 종이 빨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안이 되기가 좀 힘들거든요. 좀 네. 솔직히 그 플라스틱 빨대 대안이 되기가 종이 빨대가 그것조차도 빨리 이렇게 허물어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맛에 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네.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렇다고 이제 다회용을 비치하기에는 아직 뭐 독감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되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세척이 네네.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이제 점주들 입장에서는 좀 한시름을 덜긴 했는데 종이컵까지 거기에 포함이 될 거라고는 저희도 예상을 못 하긴 했어요. 그럼 주변의 점주분들은 이게 빨대뿐 아니라 종이컵까지 포함되니까 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보증금제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매장 내에서 마시는 컵은 보증금제가 적용이 안 되고 또 들고 나가는 건 또 보증금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손님들한테도 되게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같은 종이컵인데? 네, 그렇죠. 나갈 때 스티커를 따로 또 붙여드려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희도 좀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이게 뭐 환영하고 뭐하고 이전에 좀 놀랐다는 게 크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김정도 국장님, 이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가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의식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지난해 조사한 자료가 있고요. 그 자료 보게 되면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일회용품에 대해서 이제 쓰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는 뭐 거의 95%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내셨고 일반 국민의 95%는 일회용품 규제를 찬성하고 있다.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기보다는 일회용품을 쓰지 말아야 된다. 내지는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저어된다라는 얘기고 쓰는 게 불편하다. 마음적으로. 네. 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윤리적인 입장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90% 정도가 어쨌든 일회용품 규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전체적인 뭐 여론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면 열의 9은 사실 일회용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일회용품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용품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의 어쨌든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있고 네. 그다음 환경오염에 어쨌든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 시민들이 이미 다 체감을 하고 이미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어쨌든 일회용품 규제를 원하는데 정작 이제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보통 열의 9이면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이런 식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좀 던져버린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어쨌든 뭐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 조금만 한마디만 더 들어보면 이 점주분들 입장에선 네. 이게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게 사실 네. 이 업으로 하시는 분들과 시민의식 사이에 좀 아직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점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뭐 종이컵, 일회용 비닐 그리고 빨대 네. 이런 것들 사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좀 준비를 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이제 본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침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뭐 종이 빨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장 내에서 이제 일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네. 종이컵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도부터 매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거를 그 점주분들 처한 상황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상황이. 어떤 분들은 손님들이 진짜 점심시간에만 잠깐 몰렸다가 잠깐 앉았다 나가는데 왜 안 되냐 네. 이런 걸로 실랑이를 하는 상권도 있고 저희같이 이렇게 한적한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손님들이 그냥 앉아서 머무르다가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칼로 가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게 안 되는지에 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현장의 상황에 맞게 조금 정책이 좀 네. 세분화되고 다양화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흐르니까 좀 혼돈스럽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다시 이제 컵 보증금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게 컵 보증금제 한 지가 1년 정도 됐잖아요. 네. 1년 정도 됐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컵 보증금제라는 것이 어쨌든 시범 사업으로 네, 선도 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게 좀 해보니까 1년 정도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좀 평가하셨을까요? 일단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종인 대표님 포함해서 저희 이 정책에 뭐 이러저런 불편함,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주셔서 그래도 같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에 대한 효과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요. 아마 이렇게 이 정책을 처음에 초기 설계할 때 네. 그러면 컵 반환율이 어느 정도 됐을까? 그리고 매장이 어느 정도 참여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뭐 제가 이게 직접 설계한 건 아니라서 몇 퍼센트 정도까지 설계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매장 중에 참여율이 거의 98% 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반환율이 80%를 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금 같이 해주시는 점주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부담이 있더라도 이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감대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참여율이 거의 98%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환율이 80%가 됐다는 얘기들은 제주도민들이 실제 소비자들이 네.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서 그 반환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그 이제 점주들을 위해서 그 지원해주는 부분, 그리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 반납치 합을 확대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아마 서로 어울려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정책이 제주도의 전체 폐기물 정책에서 미치는 영향은 뭐 그 저희가 직접 비교해 본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률이 저희 한 35% 정도 되는데 네. 그 컵 반환율이 80%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컵 보증금을 통해서 분리배출이라든가 쓰레기 어떤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정책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표님? 일단 참여율이 높았던 부분은 물론 이제 점주분들이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 그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봐요. 전 국민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참여라는 게 단순히 기꺼이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약간 강압에 못 이겨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솔직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네.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압박입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네. 솔직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떤 부담이 되게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어떤 규제라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이제 그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분명히. 그런데 그런 거를 단순히 이렇게 소상공인들이나 업주들한테만 이렇게 맡겼다는 거, 부담을 거기다 지었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죠. 그냥 소상공인입니다. 근데 가맹본사라든지 뭐 컵 생산업자라든지 또는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과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시죠? 아닙니다. 저희 공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따로 코멘트할 건 없습니다. 한숨을 쉬시길래. 네. 그럼 국장님 지금 이게 지금 컵 보증금제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 뭐 비닐, 빨대, 플라스틱, 종이컵 이건 지금 사용하도 가능하도록 된 거잖아요. 그럼 실제 매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매장에 가게 내가 만약에 되면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갔다. 뭐 예를 들어서 종이컵이 허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이컵을 이용하는 카페 실내에서 네. 같은 경우에는 마시고 테이크아웃 할 때 이제 그 종이컵을 그대로 이용하려면 거기에다가 이제 300원의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상한 거예요. 실내에서는 종이컵으로 말 그대로 이제 음료를 마시게끔 해놓고 네. 나갈 때는 안 돼. 나가는 건 금지야. 해서 스티커를 붙여요. 음. 그러면 어느 소비자가 이걸 이거 뭐 정말 좋은 제도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실내에서는 쓰게 하고 바깥에서는 못 쓰게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근데 이 가게에서 마시다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들고 나가려고 하면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좀 환경부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업주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할 테고. 왜냐하면 아니 이걸 갖고 나가는 걸 기다리세요 하고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업주 입장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스티커 붙이고 또 300원 또 줘야 되는 네, 거예요. 300원도 받아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소비자가 그걸 당하게 되면 이거 뭐지? 아니 실내에서는 쓰게 하면서 바깥에는 못 쓰게 하고 그러면 이게 그렇지 이렇게 외부로 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상한 거고 업주 입장에서는 일이 더 생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혼란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실상 종이컵을 이게 보증금제에서 빼려고 하는 건가라는 의심까지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정책으로서는 보증금제를 지탱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환경부가 의지가 없다고 보여요. 네. 정부라든지 뭐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사에 대해서 예. 보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냥 검토 중이다. 이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이거를 접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겠다. 어떻게가 없어요 지금. 거기서 어떻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드맵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자체 자율을 맡긴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네, 이전에는 계속 이걸 확대하겠다,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에 맡기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책이 나오면 예를 들면 네, 업주들 입장에선 좀 윤리적 부담, 도덕적 부담이라는 것도 같이 들게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부담이 되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손님들과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네네. 근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뭔가 정책이 뒤집히면 그 마찰은 현장에서 다 받아야 되거든요. 네. 아까도 그 종이컵 문제만 해도 이제 실내에서 종이컵을 쓰다 갖고 나가려면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네.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왜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부 다 저희 현장 몫이거든요. 그럼 뭔가 정책이 바뀌었을 때 왜 바뀌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손님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 갈등을 전부 다 받아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네.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당연히 저희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정책이 좋은 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일관성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죠.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 매장들 같은 경우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비닐을 다시 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사용하는 매장들이 꽤 많고 네, 앞으로도 사용하겠죠. 그렇죠. 안 하던 매장들도 다시 쓰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네, 그럼 과장님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말씀들은 일회용 그 보증금 제도 시행이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제주도에서는 계속 이 정책을 밀고 간다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게 네. 무슨 보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을 거냐 문제는 되게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매장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소비자들한테는 좀 더 편하게 반납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정책이 그 혼재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형태든 이제 홍보를 강화해서 도민들이 그분들이 갖고 있던 그 환경 인식과 윤리 인식에 반하지 않게 행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보완책을 찾아 나가는 게 저희들이 역할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자율성에 좀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읽어도 될까요? 그 명확히 지금 뭐라고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단지 이제 그 두 가지 정책이잖아요. 하나는 일회용 컵의 일부 유예해둔 것 네. 정책 하나와 그다음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인데 일회용 컵 보증금과 관련돼 있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면 될 텐데 그 일회용품에 대한 어떤 규제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제주도인 경우에 다른 육지부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집에 갔을 때 저희는 이제 그 다회용기들 세척하는 데서 쓰고 있는 것들이 보편화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육지는 일회용품 쓰이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은 시설이고 이렇게 제주도가 어떤 일회용품에 대해서 뭔가를 했던 그런 정책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잘 되고 있는 것들도 있었고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지원하고 조금 더 발굴하고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좀 더 이렇게 자제해 주십사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홍보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들리는데요. 네. 그러면 일단 국장님 이게 지금 홍보와 자율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에 좀 기대어 보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국장님은 컵 보증금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컵 보증금제를 떠나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로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일회용품과 관련돼 있는 규제가 굉장히 완화되고 풀어지게 된 게 사실 이명박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 네. 사실상 뭐 일회용품 규제 완화가 국정 과제기도 했었고 음. 그렇게 하면서 종이컵을 가장 먼저 풀었었는데 5년 만에 거의 4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일회용품이 확장이 되는 거죠. 당시만 네. 하더라도 내놓은 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네. 쓰고 싶은 데 쓰고 안 쓰고 싶은 데 안 쓰는데 그래 어쨌든 자율적으로 하되 좀 쓰는 방향으로 가자 이거였거든요. 그 자율에 맡겼더니 4배가 늘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연간 그 이제 19년에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 보게 되면 종이컵 같은 경우 연간 한 248억 개를 쓴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많이 쓴다. 이거는 뭐 자원 순환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쓰레기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종이컵 규제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때 이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언제까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 제도가 여기까지 지금 이어온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정말 시민들의 어떤 의식에 맡기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린 과거로부터의 경험이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하다. 명확하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은 책임을 안 져도 돼요. 네. 왜냐하면 내가 지키고 싶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자율이라는 게. 근데 규제하고 의무라는 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규제와 어쨌든 환경 규제를 만든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국민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나아가서 미래에 어쨌든 간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 규제라는 걸 만드는 거고 의무화를 시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자율화에 맡긴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을 시민들이 져라. 국가 정부는 빠지겠다. 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 자체가 정말 과거에 대해서 하나도 진짜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네, 사실 뭐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8년에 그렇게 쓰레기 처리난을 겪은 우리나라인데 정말 우린 반성이 없구나 정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반성이 없고 그리고 홍보와 자율을 맡기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역사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경험한 바가 있다. 그래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궁금한 게 그럼 과장님 이게 국제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습니까? 이런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 일단 국제적인 큰 흐름을 말씀드리자면요.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하는 이제 협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내년 11월에 한국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이제 거의 합의안까지 뭐 합의가 될지까지 모르겠는데 합의안은 이제 분명히 도출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한국이 그런 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나 일회용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 느끼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멈춰 있는 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멈춰 있는 숨고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정책이 후퇴하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플라스틱 협약에서 지금 플라스틱을 얼마나 줄여놓을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재활용해야 될 것까지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흐름에서 뭐 우리나라만 이제 플라스틱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걸 마음대로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년에 플라스틱 협약 열리는 거랑 지금 정부 발표랑은 조금 이렇게 매칭이 잘 되지 않는데 아무튼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 지금 도에서는 계속 좀 업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좀 업체들의 자유를 좀 유도하고 홍보도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좀 읽히는데 네.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실효성 있으려면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 컵 보증금제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일단 컵 보증제를 안착을 시키려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네. 모든 매장이 같이 해야 네. 된다. 네. 지금은 한 몇 프로 정도 참여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전체 10% 남짓이죠. 10% 인데? 대상 매장이. 예. 네. 대상 매장을 확대해야 된다. 예. 대상 매장을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고요. 뭐 네. 이게
제외가 솔직히 없어야 됩니다. 예. 뭐 무인 매장이라고 제외해주고 편의점이라고 제외되고 분식점이라고 제외되고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짚고 네. 넘어갈게요. 원래 도에서는 이걸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도내 전체 네, 매장으로. 맞습니다. 그건 지금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게 그 자원순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돼요. 네네. 시행령 개정 내용이 지금 현재 시행 선도로 진행되고 있는 100개 프랜차이즈 업체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그 범위를 정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주는 부분인데 이 제도 초기부터 환경부에 그 요청을 해요. 요청도 하고 환경부에서 입법 예고 과정도 끝냈었고 그리고 뭐 제가 지난주로 기억하는데 저희 그 기환경 국장님이 환경부 방문하셔서 시행령 개정을 해달라는 말씀도 이제 강하시고 그리고 뭐 그저께인가요?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그 정부 정책이 시행령 개정 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지방 내에 있는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시를 들은 것 중에 일회용 컵 보증금 시행령 개정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건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결정이 필요할 텐데 뭐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면 환경부 입장에서 이렇게 뭐 빙의를 해서 생각해 보면은 빙의를 했어. 네. 잠깐 이제 이 정책을 과연 후퇴할 수 있을 거냐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것들은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의 문제가 남을 텐데 그럼 제주도에서 당초의 정책이 목표했던 바들 그리고 목적했던 바들이 충분히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졌던 모델을 전국에 확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네. 일회용 다른 어떤 그 재활용 전체 정책하고의 어떤 그 밸런스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조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냥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우선 대표님이 요구하신 것은 매장 전체 확대인데 현재는 시행령이 바뀌지 않아서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될까요? 현재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매장 확대하는 게 불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범위를 이렇게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노릇일 것 같은데 우선 1번은 이게 좀 시행이 제대로 되려면 매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지금 도에서는 현재는 힘들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매장의 회수 부담을 좀 줄여 주셔야 돼요. 공공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확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대상 매장이 적은 상황에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나 뭐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거는 첫 번째 문제랑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회수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은 네. 길거리 가다가도 아무데나 회수할 수 있는 곳을 좀 네, 늘려달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 되게 좋은 게 클린하우스가 정착이 돼 있잖아요. 네. 다른 시도랑 다르게 네,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걸 매장에서 그거를 절반 이상을 떠 안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활용 네. 그 수거함 옆에 그냥 하나 더 두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라벨지 방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라벨지 때문에 그걸 라벨지를 그 바코드를 인식을 시켜야 되고 또 그걸 돌려받기 위해선 자기 앱을 거기다 인식을 시켜야 되고 이런 방식들이 지금 도입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클린하우스 같은 데서 간편하게 개인이 반납할 수 있게 해주면 조금 더 반납률이 올라가고 좀 불편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장도 좀 수월해지고.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은 도에서 내년 예산이나 뭐 사업 준비하고 있는 게 일단 있습니까? 저희 그 회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공공반납처가 지금 현재 네. 168개를 만들어뒀어요. 지금 아까 전도에. 네, 전도에 대표님이 아까 우정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활용 도움센터 부분들 그리고 그 클린하우스 옆에 부분 아직 클린하우스 옆에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재활용 도움센터는 상당히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원래 말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다음에
270배인가? 뭐 이 정도 275개로 기억해요. 문제는 그 정도까지 확대가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데는 지금 아직 없잖아요. 솔직히 재활용 도움센터까지 가야 되고 동사무소까지 가야 되고 실내로 지금 들어가야만 시설이 있는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아들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납기 형태를 이렇게 실외로 끌고 들어왔을 때 그 약간의 어떤 그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부분 개선해 나갈 수 있게 최선을 좀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정 과장님이 개선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그런 예산이나 사업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저희 그 국비랑 도비랑 다 합쳐서 전체 예산이 58억이니까 이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컵 보증금제 내년 58억 예산을 들여서 이런 네. 회수율도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도 그렇죠. 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선 김정도 국장님 좀 얘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이 컵 보증금제 정부 정책과 조금 그 미스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추진하겠다는 제주도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두 분 말씀을 들으면 좀 드는데 국장님 생각하시는 이게 이 제도가 좀 안착하기 위한 방안들 좀 더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그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한국환경회의에서 한국환경 도민 대상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서 꽤 높아요, 인식이. 그 보증금제에 대해서. 예, 네.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냥 컵보증금제에 대한 뭐 이름만 들어봤어요가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꽤 높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절반 이상은 나온다는 말씀이신 그건 거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내용을 보고 좀 있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반납도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간에 뭐 도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업주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요 관리하고 있는 보증금 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홍보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민들에게 이미 안착이 되어 있고 주변에 물어보더라도 뭐 당연히 하는 거지 뭐 300원 뭐 부담할 수 있지 뭐 이 정도 얘기는 하시거든요. 네네.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또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는 부분이 사실은 뭐 제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제도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어쨌든 약간의 부담을 뭐 받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좀 안착이 돼 있는, 그러니까 시민의 어떤 인식으로 안착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앞선 두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 주셨는데 다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려되는 지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서로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갈 텐데, 근데 너무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지원 체계만 골몰을 해버리게 되면 사업 확장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들어가는 재원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뭐 지자체 재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거든요. 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그렇게 어떤 되면 방법으로?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쨌든 제도의 어쨌든 안착에 오히려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주에서 이게 조금 이렇게 안착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게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법제도가 따라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정도로 지금 읽히고, 국장님에게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이신데, 이제 저는 그냥 수치가 궁금해요. 아까 과장님이 80% 정도 회수가 됐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에 지금까지 1년 동안 회수된 게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숫자로 치면? 저희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네. 80%라고만 들으니까 감이 안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몇 개가 됐느냐.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자료 보실 동안 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환경 일회용품이라는 걸 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종이컵 하나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는 지금 들어보니까 극복하게 늘어날 것 같고 네. 예, 종이 빨대 이제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일회용 비닐 사용도 편리하니까 늘어날 것 같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확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예측인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지금 자율성에만 맡겼을 때 네. 이 자율성 플러스에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매장 하시는 분들도 다들 이걸 쓰는 것이 네. 막 좋아서 쓰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비용 면이 클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비용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일회용품이라든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사용을 할 때 이게 비용이 든다는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도. 네. 네. 이거를 당연히 이 음료값에 포함이 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포장을 하려면 뭔가 비용이 들고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걸 처리하는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사용이 줄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소비자들이 이 내가 물건 사면서 플라스틱 이것도 내가 돈이 들어가는 거지 처리비도 드는 거지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용을 했을 때는. 그렇죠. 당연한 거긴 한데 그게 참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내 손을 떠나버리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럼 과장님 혹시 수치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체 합계를 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일일 이렇게 매주 이제 일일 몇 개가 반납됐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 평균 보통 한 13만 개 정도가 반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1만 개. 근데 시행 초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적었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반납되는 양이 거의 2,000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15,000개, 16,000개 정도까지 갔으니까 이거를 1년 지금까지 한 거를 다 더해봐야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네. 어쨌든 지금 추세로 가면 1년에 뭐 100만 개 이상의 그렇죠. 일회용 컵들이 반환되고 네. 반환되는 건 재사용되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일회용 그 플라스틱 컵을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했을 때 물질 재활용, 그러니까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을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페트거든요. 네. 이 페트가 제대로 분리 배출됐을 때 이 페트는 다시 펠렛 형태를 거쳐서 다시 페트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 식약청 고시에 페트인 경우에는 재생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가 바뀌어 있고 물론 이제 성능 기준이나 이런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페트를 어떻게 따로 분리해낼 거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쓰레기의 순도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선 이 환경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공감을 너무나 할 것 같고 지금 제주도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 섬을 네. 만들겠다 이런 그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이랑 지금 정부 정책이랑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정부 정책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 제주도에서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 혹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들 국장님 혹시 어떤 방안들 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은 법을 바꾸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어떤 법을 제주특별법상의 권한을 갖고 오는 게 가장 뭐 확실한 방법이고요. 특별법을 개정해서 지금 환경 규제에 환경부 대한 장- 권한을 가지고 오자. 환경부 장관이 지금 일회용품에 대한 어쨌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게 네. 시행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네, 환경부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권한을 지금 특별법이 갖고 와 있기는 합니다. 네. 그중에 뭐 자원 재활용법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법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네. 뭐 이참에 일회용품에 관련된 내용도 갖고 오자. 네.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2012년, 13년 쓰레기 대란 거치고 또 15년, 16년에 한 번 더 거치고 19년에 필리핀에 쓰레기가 반출되는 사건까지 거치면 사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도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인식도가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제도를 갖고 오더라도 오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도지사가 되든 아니면 어떤 도의원이 되든 간에 지방자치가 어떤 형태로 바뀌든 간에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의지나 이런 것들은 변치 않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이참에 정말 특별법상에 일회용품에 대한 어떤 권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아예 갖고 오자. 이참에 정말 갖고 와서 제대로 된 뭐 2040 플라스틱 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 규제를 지방 정부 이양해주면 결국은
환경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만 제주도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특성상 특별법 개정을 해서라도 환경 규제 권한을 제주도로 좀 이양해오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 지금 김준호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는 이제 재활용법에 의한 그 이제 재활용 배출 방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갖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반대의 의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문제는 어떤 그 합의가 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갖고 오는 게 인류하는 건지 우리가 그거를 하는 게 과연 더 좋을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이렇게 논의와 합의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런데 거꾸로 만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결국 환경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부 네. 협의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 보통 이제 권한을 위임할 때 마지노선 이 환경 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출 허용 기준이라면은 이 이하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제 마지노선을 주고 그것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넘겨주는데 일회용품도 이제 그런 형태로 권한을 이렇게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사회만 합의되면 특별법 개정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는 얻기 쉬울 것이다. 이런 네. 정도 말씀이신데 혹시 대표님은 이런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줄이기 위한 현장에서 느끼시는 이런 정책들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대안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매장에서 단순히 이걸 사용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너무 없어요. 매장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참고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예를 가이드라인? 들어 지금 종이 빨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일회용품이잖아요. 네. 안에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고 재활용이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 거에 관한 뭔가 대체품이라든지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뭐 다회용 뭐 용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대체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행정에서 이런 류의 것들은 제태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런 것들 쓰시면 좀 더 이런 장단점이 있을 거다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약간 행정이 쓰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꼼꼼한 이런 접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읽히는데요. 네. 뭐 이 부분에는 과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이렇게 저희가 뭔가를 준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크게 이러이러한 것은 이제 안 됩니다라는 가장 큰 어떤 목표가 있을 테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전문점으로 내려가면 커피 전문점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형태들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게 어떤 중분류 정도의 분류를 해서 이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를 지켜주십시다 하는 그런 가이드는 저희가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튼 현장에서 느낀 느낌들과 그리고 정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계속 좀 교류라든지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좀 많은 토론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규제 처리하는 정부 일회용품 정책에 대해서 제주의 컵 보존금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얘기를 지금 좀 나눠봤는데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토론 과정에서 못다한 말씀들이 있으시면 조금씩 짧게 말씀해 주시고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정국 국장님 부탁드릴까요? 일단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는 이유는 뭐 어쨌든 쓰레기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이 쓰레기가 자연계로 투기되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네. 플라스틱 규제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도 이미 자연계로 배출되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재활용으로 볼 건 아니고 투기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자연을 회복하는 문제까지 연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유엔에서도 협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일회용품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잘 시행하는 것, 그리고 전국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투기되는 플라스틱 컵이 굉장히 많아서 또 제주도 같은 경우 관광지다 보니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저런 부분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일회용품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거, 이거는 거슬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됐든 아니면 소상공인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그리고 뭐 시민들이 됐든 다 공히 인정하고 좀 같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이제는 힘을 모아서 방향을 찾아갈 때 지금 할지 말지 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정근식 과장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들 같이 뭐 어떤 형태든 어떤 이유든 같이 해주시고 계신 점주님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이행해 주시고 계시는 제주도민들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 이렇게 계속 나갈 수만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번씩 멈추거나 그 잠깐 쉼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잠깐 멈춰 있는 거지 이게 뭐 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우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긴 호흡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해야 할 일들은 일회용품을 분명히 줄여나가는 방법들, 재활용을 높여나가는 방법들을 해서 방향성을 갖고 끊임없이 나갈 겁니다. 잠깐 멈춰 있지만 뒤돌아서진 않을 거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이 좀 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퇴행이 아니고 앞으로 분명히 나갈 것이다. 네, 맞습니다. 믿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정훈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뭐 시범 시행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주도하고 세종시가. 지금 충분히 실험은 이루어졌고 네. 반납률도 높게 나왔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모든 방향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라든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렇게 아직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걸 시행하면서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매장들한테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줘야 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가 이게 뒤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다 돼 있고 충분히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도만 보완이 된다면. 네. 그렇다면 잠깐은 제도 개선 전까지는 잠깐 멈추고 제도 개선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컵 보증금 자체에 대해서 좀 새로 논의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토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국장님 그리고 정근식 과장님, 오정훈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특히 이 특별법 이안까지 많은 논의들이 오늘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이 현장과 행정 그리고 활동가 간의 많은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